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저기 될 것 같아. 이게 중학교까지만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아는 사람도 한번 좀 보고. 그러니까 문자라는 건 뭘까? 문자라는 건 이제 숫자예요, 그죠? 근데 정해지지 않은 숫자죠. 만약에 어떤 규칙으로 1, 2, 3 다음에 내가 A, 5 이렇게 놓으면 이게 얼마가 될까?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 대신에 우리는 이제 하나의 문자를 이렇게 놓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여기 6, 7 다음에 여기다가 B도 놓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기 가서 얘가 이제 B가 되고 얘가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는 우리가 이제 숫자 대신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수학.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제 잘 모르면 박스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수가 들어가야 돼라는 거 하는 대신에 이제 문자를 씀으로써 훨씬 더 이제 활용 가치가 넓어졌어요. 물론 이제 박스 같은 거 쓰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자가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되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를 보면 항상 수학에서 나오는 상당히 많은 문자가 숫자 대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대부분 다 숫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숫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사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인데 우리가 모르는 수가 나오면 아는 척하는 거죠. 선생님 그걸 아는 척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뭐 X라든가 A라든가 뭐 많이 쓰는 T, K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자로서 마치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 X라고 놓으면 모르는 거잖아. 근데 대신할 수 있으니까 숫자를 대신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아는 척하는 좋은 방법으로 이제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를 세워서 어떤 식들을 세울 수 있죠. 여기 이제 참고가 나오는데 이런 건 조금 알기는 알아야 돼요. 성역은 이건 선생님이 요런 파트들은 일부러 다 뺐어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눕니다. 이런 건데 이런 식들은 사실 좀 외우고 있어야죠. 그렇죠? 외우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농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소금물의 농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의 양, 뭐 이럴 때 소금물은 뭔지, 소금은 뭔지, 소금은 그래도 알 수 있죠. 근데 소금물은 물하고 소금하고 섞었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에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소금물의 농도를 소금의 양을 A라고 놓고 소금물의 양을 B라고 놓고 소금의 양을 A라고 놓으면 이런 식으로 훨씬 간단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말로 이렇게 안 하고 식으로 세울 수 있겠지, 그지? 그렇게 됨으로써 식을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고 훨씬 편하게 쓸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자라는 걸 하는 거죠. 문자를 사용하면 숫자로 이해하면 좋죠. 숫자로 이해하면 좋은데 문자를 사용하니까 되게 편해진 대신에 한 가지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렇죠? 맞아요? 문자를 쓰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어요? 있을까? 문자를 쓰면 반드시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셔야 돼요. 상황이나 조건을 고려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쓰면 뭐가 좋으냐면 이 숫자는 딱 정해진 값이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판단이 되죠. 그쵸?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자연수에서 가져왔는데 0, 마이너스 이렇게 정수에서 만약에 가져오면 A가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A가 여기에 위치했을 땐 양수를 의미할 테지만 A가 여기 위치할 때는 음수를 의미해요. 그죠? 그래서 음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래서 문자가 나오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일단 부호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점이 일단 부호를 모르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분의 1이라는 거 쓸 수 있죠. 그쵸? 근데 x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조건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0분의 3이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배웠긴 했는데
x분의 3이라는 숫자는 너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죠. 근데 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를 고려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경우를 고려하셔야 돼요. 이 안 되는 조건을 고려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점이 돼요. 문자가 나오면. 문자가 나오면. 그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얼마예요? 이건 배웠지? 마이너스 3의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3이 나오죠.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3 쓰면 돼. 여기다 뭐 절대값 뭐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문자가 나오는 순간 얘는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기 때문에 A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문자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자이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지만 문자이기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해요. 왜? 숫자는 딱 하나밖에 못 나타내지만 문자는 모든 걸 다 나타내줄 수 있어. 그렇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를 양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어떤 기호를 천상 쓸 수밖에 없었어? 절대값이라는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이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나오면 굉장히 편리하다. 단 여러분을 좀 까다롭게 하는 조건들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문자하고 엄청나게 가깝게 이제 수학을 풀어나가잖아. 그치?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수업 이렇게 해보면 수학 시간인지 영어 시간인지 모를 만큼 영어가 잔뜩 쓰여 있잖아. 그죠? 그냥 문자들이 잔뜩 쓰여 있어요. 그게 다 이제 수죠. 자, 그럼 이제 문자를 사용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눗셈 기호를 생략한다는 건 좀 애매한 의미고 분수꼴로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예를 들어서 3하고 A하고 곱하면 곱셈은 생략이 가능하죠. 이게 그래서 3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곱셈 대신에 뭘 써? 이 점을 써야죠. 다시라고 하는데 이 점을 쓰죠. 그죠? 근데 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써. 맞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략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곱셈을 나타내는 굉장히 많은 기호들이 있는데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점을 찍는 경우도 있고 곱하기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쓰다가 헷갈릴 것 같아. 뭔가가 좀 헷갈려. 그럼 그냥 곱하기 쓰세요. 꼭 생략해야 되는 게 반드시 답은 아니니까. 알겠어요? 심지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더 수학을 공부해서 갑자기 내가 수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기하도 공부할 거야. 그럼 기하라는 걸 공부하고 막 나중에 이과로 갔어요. 이과로 가면 어떤 벡터라는 데에서는 벡터라는 과목이 나오는데 벡터라는 과목에서는 이제 곱하기를 두 가지로 정의해요. 이런 곱하기도 있고 이런 곱하기도 있어요. 그럼 따로따로 정의해요. 곱셈 기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장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곱셈의 기호는 지금은 우리는 간단하게 생략도 하고 점도 찍고 곱하기도 쓰지만 사실은 어떤 분야의 수학이 어떤 분야에 가면 곱셈의 기호와 점의 기호를 다른 곱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제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점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안 쓰거나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숫자하고 숫자는 문자하고 문자도 그렇죠. A 곱하기 B 이게 편하죠. 헷갈리지 않고 괜찮으면 이렇게 쓰세요. 근데 대부분의 책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 53을 누가 A 곱하기 AB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이건 A라는 수와 B라는 수를 곱해서 53이 됐다. 이런 53이 너무 좀 나온 것 같아. 우리 정수 쪽으로 자연수 쪽으로 조금 생각해서 굳이 뭐 무리수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죠. 그럼 이건 곱하기란 의미지 이렇게 써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서 이게 5고 이게 4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5고 이게 4입니다. 이렇게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돼? 진법으로 써야 돼. 이걸 운식진법이라 그러죠? 진법으로 써야 돼. 이렇게 써야지만 이게 이제 5고 이게 4가 되는 그리고 자연수 범위 내에서 또 조건을 줘야지만 하죠. 그러니까 숫자로 쓰면 굉장히 편리한 게 문자로 쓰면 굉장히 복잡해지기도 해요. 그 대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확장의 개념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긴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자를 썼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3a-b는 4b 이런 게 책에 나와 있네. 그쵸?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드디어 문자에다가 값을 집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써서 얘는 3 곱하기 2가 되고 얘는 4 곱하기 1이 되는. 여기는 곱하기 빼면 안 되죠, 그죠? 3하고 2는 곱하기를 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는 써도 돼. 숫자끼리 곱할 때는 이렇게는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왜? 혼동스럽잖아. 32인지 3 곱하기 2인지 헷갈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략한다라 그러는 건 혼동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합쳐서 쓰지 않죠. 그럼 이제 이런 식이 돼서 3이 6에서 4 빼니까 답은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입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수를 넣어본다. 물론 한 가지 상황만 있는 건 아니죠. A가 뭐 7도 되고 B가 뭐 2분의 1도 되고 이렇게. 그게 각각의 대입들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식 하나만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요걸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값들을 넣어서 새로운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거다가 이제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사용한 어떤 관계를 우리는 이제 식이라고 하자. 라고 하는 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해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세요. 알았죠? 이 부분이 충분히 되어야 식을 다루는 게 편해져. 내가 지금 식을 다루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열심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준 거는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한번 보면서 쭉 보면서 사실 여러분이 이런 걸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쭉 보면서 내가 어디가 약한지 숙제로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하면 그 부분 계산할 여기를 더 연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알았어요? 이 정도는 충분하니까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요 연습을 그러니까 요런 풀이가 나오면 천천히 푸세요. 아 내가 여기가 약해. 그럼 조금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좋아져. 그러면 속도가 자연스럽게 오르니까 처음부터 나는 여기를 빨리 해야 돼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알겠어요? 이게 비록 중학교 과정이지만 내가 약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좋은 방법으로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를 나눠준 거니까 아 내가 어디가 약했는지를 찾는 연습으로 쓰셔야 돼요. 왜 다 졸아? 졸려? 그쵸? 안 졸린 사람은 아니라고 대답하는데 졸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어? 살짝 쉬어? 언제 시작했다고 잠깐 쉬어요. 자, 요거까지는 먼저 합시다. 자, 페이지 64페이지. 요거 하고 잠깐 요 면을 하고 요 면은 열심히 연습하세요. 쭉 읽어봐. 항이 뭐야? 우리 고등학교 처음 수업할 때도 이거 맨 처음에 했었죠? 항이 무엇인지, 그치? 거기 나와 있으니까 64페이지 보면 요 단어들은 익숙하게 하세요. 특히 항, 상수항, 계수는 좀 익숙하게 해야 돼. 알았어요? 그래야지 문장이 좀 이해가 돼요. 거기 항의 차수도 나오네요. 차수까지도 조금 이거 익혀보세요. 항은 곱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뭐 곱으로만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뭐 그걸 소인수분해라고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문자식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문자가 들어간 식이에요. 알겠죠? 문자가 들어간 식에서 어떤 곱으로만 나와 있다면 이렇게 이게 하나의 항입니다. 여기 더하기 1이 있으면 얘는 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하나의 항이고 얘가 항인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덧셈 뺄셈을 항상 나누어서 보면 이제 항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둘이 계산이 가능한 항을 뭐라고 불러? 동류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류항을 통해서 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건 그 동류항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 식을 변형시킬 수 있죠. 그게 식의 연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동류항을 통해서 식을 간단하게 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수학에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진 않았지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웃기는 얘기지만 적절하게 0을 더하고 적절하게 2를 곱해요. 그걸 잘해야 돼. 정말로 적절하게 0을 더하고 0을 더하면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런데 우리는 적절하게 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인수분해해. 그럼 여러분이 외웠으니까 x-x 플러스 1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인수분해는 사실은 그런 과정이 아니야. 공통 부분을 끄집어내는 과정이야. 근데 여기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해? 그러기 위해서 0을 더해요. 근데 이 0을 어떻게 더해? 하나는 x로 더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x로 더하는 거야. 실제로 얼마인 거야? 0이죠. 그러니까 0은 여러분이 원하는 수를 항상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x제곱 얘랑 연결해도 되고 얘랑 연결해도 되는데 x제곱 더한 게 x로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더해놓고 이렇게 둘이 계산해버리면 진짜 0을 더한 거라서 의미가 없어요. 그죠? 0을 잘 더해야 돼. 알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수학을 한다는 건 상상력을 동원해서 0을 더하거나 얼마를 곱해? 2를 곱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x로 묶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긴 마이너스 1로 묶이니까 이렇게 쓰고 났더니 또 공통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쵸?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해? 유리화하지. 유리화할 때 얼마 곱하는 거야? 1을 곱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얼마를 곱하는 거라고? 1을 곱하는 거야. 1을 곱하면 식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근데 내가 밑에 원하는 모양이 있으니까 얘를 루트 2 플러스 1로 하면 얘도 자연스럽게 루트 2 플러스 1이 돼서 1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2를 잘 곱해야 돼. 필요하면 1을 곱하고 필요하면 얼마를 더해? 0을 더하는 거예요. 이 식을 잘해야 수학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력을 통해서 0을 더하고 2를 곱하는 이런 연습들을 계속하면서 이렇게도 더할 수 있네? 이렇게도 곱할 수 있네? 이걸 자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식이 굉장히 다양해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수학은 논리의 학문이기도 하지만 상상력의 학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면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상상들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가 보면 항이라는 걸 먼저 계산하고 동류항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긴 반드시 읽어서 만약에 여기 선생님 그냥 이거는 1차식을 할 거예요. 자, 다항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까지 배웠으니까 다항식 하면 항상 n차를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n차 다항식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세요. n차의 다항식이 있고 개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 1이 되더라도 있어야 돼. 처음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 개수를 다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여기 1차항이 있으니까 얘는 A1이라고 쓰고 상수항은 A0라고 써서 이렇게 다항식을 만드세요. 알겠어요? 이게 기본식이에요. 이 식의 형태만 가지고 정말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쭉 가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걸리긴 하네. 그렇죠?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이 다항식이 가장 기본이고 여러분은 몇 차식까지 배워요? 몇 차식까지 배우냐면 사실 거의 2차식까지밖에 안 배워.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그 과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물건 먹어야 돼요. 3차식, 4차식 나오지만 3차식, 4차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진짜 간단해. 몇 차식이 제일 중요하다? 2차식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미분이라는 걸 배우면 그때부터는 3차식, 4차식이 중요해요. 5차식도 할 수 있는데 미분이라는 걸 배워도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는 4차식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2개 더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미분 가서 할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2차식까지만 완벽하게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알았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다항식이 몇 차 형태? 1차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식. 이걸 갖다가 우리가 1차식이라고 부르죠.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에서 갑자기 차수로 이름이 바뀌어요. 1차까지를 갖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식은 몇 항식이냐면 2항식이에요. 알겠어요? 1차식은 몇 항식이라고? 2항식이에요. 2항식. 항이 2개짜리라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다항식에서는. 물론 이제 여기 또 문자가 들어가서 항을 막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2항식이에요. 2항식의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을 1차식이라고 부르고 이 1차식에 대해서 처음에 다루게 돼요. 알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이 단어들을 쭉 해서 내가 1차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하든지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든지 등식과 방정식부터 좀 하든지 아니면 2차 함수로 계속 나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시다. 65페이지까지는 숙제예요.